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님, 추진위원장님 공부방 38차인데요. 오늘은 조합장님이나 임원분 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임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상외로 보면 난 잘못한 건데 내가 왜 해임당해? 하려면 해. 라는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님도 계세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해임하려면 해. 난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만약에 억울하게 해임 나가면 소송해가지고 복구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포인트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임 사유 중에 가장 이제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조합정관이에요. 그래서 조합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정관은 조금씩 다르지만 표준정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표준정관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의 표준정관하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8조 정도에 있죠. 그리고 임원의 해임 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변경 및 이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유가 있습니다. 직무유기, 태만, 그죠? 직무유기,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정관에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손해를 초래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사항이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해임당해야 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시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에 기재된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만 해임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경우가 위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게 좀 애매해요. 내가 이렇게 막 해임 당사자가 얘기하는데 해임 당사자는 이게 직무유기한 거다, 태만한 거다, 또는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거다,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유가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해임 발의자들이 해임당하려고 하는 조합장이나 이사감사, 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해임 사유로 유표하며 해임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허위로 한 거니까 저는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된 이후에 해임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해임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아니다 라는 소송을 많이 제기해요. 그러니까 해임결의가 됐습니다. 정족수 딱 들어맞았어요. 그리고 해임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해임 사유가 전혀 아니야. 그걸 소송을 제기해서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많은 영향을 투입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이래가지고 이 사유는 잘못된 것이다. 이 사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다. 봐라. 이 사유는 이래가지고 소송 도중에 수사해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무혐의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법률상에는 임원 해임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상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3조에 나오는데 조합 임원은 44조 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44조 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44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44조 2항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는 건데, 이 44조 2항에도 불구라고 한 것은 44조 2항에는 조합장이 하거나 조합은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가 개최되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44조 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44조 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더라도 조합은 10분의 1이 하려면은 해임 사유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정관에 있는 내용대로 해임 사유가 되어 있어야지, 정관에 있는 사유 아니고는 해임 사유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는 측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44조 2항에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정족수는 빼더라도 해임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정관에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해임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법률에는 없잖아요. 원래 2009년 2월 6일 날 이 조문이 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법조문 20몇 조였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그 앞에 보신 그 조문 뒤에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임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유가 해당이 안 되면 해임이 안 되는 경우, 해임 의결을 했더라도 나중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그 사유가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법 개정하면서 그 단서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빼버렸기 때문에 해임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규정은 법에 나와 있는 강행 규정이고 하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서 해임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해석상도 그렇고 다 위반돼서 무효다. 그러면 정관에 앞에 보신 것과 같이 직무유기, 태만, 그 다음에 부당한 법령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손해 끼친 거 이렇게 제한하는 게 무효라는 거죠. 좀 더 어떤 조합의 정관이 더 강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만 해임할 수 있다. 왜냐, 자기가 해임한다 해내니까 그걸 갖다가 좁게 제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해석상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판례가 제일 중요하니까 판례 입장을 보겠습니다. 판례 입장은 제가 판례 번호는 제시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해임 사유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아까 보신 정관조항처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개정하면서 2009년 2월 6일 날에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단서조항을 뺀 이유가 단서조항을 두다 보니까 해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뭔가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이 이미 났어. 그래서 저 사람한테 계속 못 맡기겠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정관에서 애매하게 제한을 하는 바람에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해임을 못 시킨다. 이런 거를 없앴다 이 얘기죠. 없앴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따라서 조합 정관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면 해당 조문은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은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임원 등을 해임할 수 있어요. 임원 등을 해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사유가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뭐든지 상관없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직접 소집을 하면 그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 의결하면 해임이 직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유가 애매한데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임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임 사유, 조합원들이 가장 해임 사유를 많이 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혹시 비대위가 있으면 비대위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조합장이 비리가 있다는 거죠. 조합장 비리가 있다는 게 어떤 비리죠? 조합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썼다. 이런 경우는 없죠. 거의 없습니다. 뭐냐?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협력업체로부터 퍼센테이지를 요구해서 받아먹는다. 이거는 뭐 못 잡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하는 조합장님만 억울하게 좀 매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면 업체천정관장이가 너 언제 비리 저질렀냐 대봐라 이러면 어떻게 하죠? 돈 받은 거를 잡지 않는 이상 못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협력업체 선정할 때 배정기준표를 올리지 않습니까? 배정기준표를 보면 아, 이 조합장이 누구를 밀고 있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기준표를 이렇게 만들게 된 근거가 뭐냐? 그걸 갖다 대봐라 라고 하면 조합장님은 뭐 정비업체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길래 그렇게 뭐 그게 타당한 줄 알고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공비하고 업무 추진비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판공비, 업무 추진비 그냥 월급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쓰면 카드 영수증이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주말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제주도 가서 그거 오고 강원도 가서 그거 오고 이런 카드비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면 이 조합장한테 못 맡기겠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물러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배정기준표 만들 때 정비업체에서 같이 왔습니다. 그럼 정비업체가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놔두자. 정비업체도 뭐 해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것의 공격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조합장이 무능하다는 거죠. 무능하다. 야, 그래도 나는 김정면에서 강의도 열심히 듣고, 뭐 유튜브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니들보다는 낫다. 니들보다 낫다. 근데 왜 조합장 무능하다고 하느냐는 거죠. 첫째, 업무 파악 능력이 부족하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조합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질문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전화를 가지고 변호사님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바꿔줄게요. 바꿔줍니다. 누구를 바꿔주느냐? 사무장을 바꿔주든지 정비업체 직원을 바꿔주든지. 그러고서 조합장님은 그걸 파악을 못해요. 파악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합장이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업무 파악 능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정비업체가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정비업체가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나? 정비업체가 전문가인데 그렇게 해서 가져오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했지? 그럼 이사, 감사는 뭐 했어요? 우리도 뭐 정비업체가 해가지고 오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지? 대의원 가보십시오. 대의원 왜 그러죠? 정비업체가 해오니까 뭐 조합장 이사가 감토를 다 했겠지. 해가지고 올리니까 우리는 조합장 뭐 옹호하는 입장이니까 조합장 올린 거를 의결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들어갈 거죠. 이게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 나이가 넘어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경우는 회의 식상에 앉아 졸고 앉았고 총회 식상에는 대의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무장이 다 진행하거나 상근 이사가 다 진행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조합장 허수아비 아니냐. 라는 것도 해임 사유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지능이 있는 비대위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총회나 대의원에 참석한 다음에, 물론 대의원이어야 대의에 참석하겠죠. 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합장이 직접 해라. 법률적인 경우야, 뭐, 지도 모르고 조합장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제가 대신해서 법률적인 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직접 답해!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실관계, 왜 이렇게 됐는지, 총회 책장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왜 이러는지 예산 항목별로 제가 처음에
공급방 시작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회책자에 올라오는 예산 항목을 펼쳐보고 이거는 왜 3억 정도 했어요? 그건 예타도 할 수 있죠. 정비업체가 예를 들면 정비업체가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이 업종의 경우는 우리 조합원 숫자를 계속해볼 때 이래가 이 협력업체 같은 거 보통 이 정도 요구를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4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4억으로 세웠습니다. 라는 걸로 답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산을 변경할 때 4억짜리를 3억 5천짜리를 줄이거나 4억짜리를 4억 5천을 늘렸으면 왜 늘렸습니까? 라고 묻는 데 대해서 조합장이 그냥 정비업체가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건 안 되죠. 왜 이렇게 가져왔는데 조합장이 정확히 알아야 될까요? 대의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뿐만 아니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조합장이 다 숙지를 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무장이나 아니면 사회자가 얘기하려는 거, 그 제가 직접 대답할게요. 라고 하고서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신뢰를 준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조합장이 대답도 못하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능하다. 조합장 허수아비고, 말도 안 된다. 저런 사람한테 우리 재산을 맡길 수 있냐? 앞으로 남은 기간 5년 되지 7년 남았는데 저 사람한테 맡길 수 있냐? 안 된다. 자르자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느끼는 겁니다. 업무 수행 과정상에 독단적으로 한다. 포괄적으로 한다.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성격들이 좀 그러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다른 의원들이나 근무자들의 의견을 무시해요. 그리고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가끔 저도 봤어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 보면 막 서로 쌍욕하고 하다가 그냥 막 때리쳐버리고 책상 뒤엎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임 사유가 된다. 또 마지막으로 그냥 바꿔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그냥 바꾸자,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조합장이나 임원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이 지금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바꿔보자 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오래되니까 바꾸자.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사업의 준비기간이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인가, 그 다음에 또 뭐죠?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러 가지 시공사하고 계약 많다. 근데 저렇게 오래 하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맡겨놓을 수 있느냐? 바꾸자. 이것도 다 해지 사유가 돼요. 요거하고 이거는 나는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러죠. 그냥 바꿔보자는 사유, 해임 사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총회시 대의원의 질의시 제대로 답변 못하면 무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은 가급적이면 조합장님한테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반 비대위들이 알면 이것도 해임 사유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꼭 문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임 움직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김종익 변호사 어디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강의한 것 같은데 난 아직 못 봤다 라고 하면 제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를 제대로 안 보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합원이나 비대위원들도 많이 다 보시고 수료증 받아가세요. 근데 조합장님이 아직까지 제 동영상 강의 1강부터 7강까지 수료증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합니다. 7강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만 받아야 되고 나머지 1강부터 6강까지를 수료증이 없다라고 하시는 건 잘못돼요. 어디에 나오냐면 재건축재개발 소모빌딩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조합 임원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 안에 들어가시면 3강입니다. 14강으로 조합 임원 해임 절차, 임원 사임서 제출 절차 및 효적, 그 다음에 임원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정 다음에 조합장 등 임원이 억울하게 해임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조합장님 평소에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들을 꼭 보십시오. 그래서 홈페이지 R119 시오청 케어에 들어가면 쭉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내가 평소에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비대위가 나와가지고 흔드는 데 대해서 조합원들이 안 움직입니다. 특히 조합은 숫자가 작은 조합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100명 조합이다. 그러면 발휘할 수 있는 조합원이 몇 명이죠? 10분이니까 10명이면 되잖아요.
10명 금방 찾습니다. 그 다음에 30명만 바꾸자는데 동조를 하면 51명 참석해가지고 30명 찬성해버리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조합일수록 비대위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데서 안 흔들리지 100명, 200명 그거보다 좀 적은데 같은 데는 모함도 하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바꿔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잘 보시고 한번 꼭 성공적인 조합 임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